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아프리카 노예 역사에서 주택 개수에 대한 회의를 느끼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를 팔 때는 개당 얼마 이렇게 팝니다. 4개에 만원 이렇게 팔죠. 초기 아프리카 노예 매매 단위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수요가 많아지고 노예 무역 피크 때는 매매 단위가 톤이었습니다. 톤당 얼마. 멸치를 1kg에 얼마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내용을 좀 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하면은 사하라 사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사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중해와 붙어 있는 아프리카 땅은 사실은 발전이 많이 되어 있죠. 유럽하고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 남쪽에는 발달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바다보다도 더 강력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이 느렸고, 그래서 종족이 아주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예 무역, 아프리카 사람이 매도자죠. 매도자는 아프리카 사람 또는 일부 아랍 사람, 동쪽 아프리카는 아랍 사람들, 서쪽, 남쪽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유럽인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종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족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 말하고 똑같죠.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팔았습니다. 유럽 노예상은 매수인이고 아프리카 해안에 그냥 정박해 있는 거고, 아프리카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죠. 아프리카 노예상들이 노예를 팔았다. 그 노예상의 핵심은 왕 또는 부족장, 인간 사냥꾼이죠. 다른 부족들 또는 같은 부족 평민들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때 유럽으로 노예들을 보내면 그 노예들은 대접을 어느 정도 받기도 하고 면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노예 수요가 폭증하고 나서는 사람 취급을 정말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예 수요 폭증의 원인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지역을 정벌하려고 유럽 사람들 갔는데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거의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인구가 확 줄어버리고 여기서 사탕하고 담배 재배해야 되는데 노동력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공수를 해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초기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가서 왕이나 부족장들한테 총도 주고 술도 주면서 환심을 사고 노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얘들 힘 없네 파악하고 나서는 그냥 마구마구 노예를 잡아다가 마구마구 팔아버립니다. 노예를 실어다가 아메리카 대륙 가가지고 노예를 팔고 그 돈으로 사탕하고 담배 사서 유럽 가서 또 팔고, 상강 무역이 성행하면서 노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버리더라. 그러니까 노예를 이렇게 마구 잡아다가 운반을 했죠. 요거를 그냥 진열장에 전시해 놓고 하나 두 개 팔면은 안 되죠. 빨리 또 담배하고 사탕 실어다가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노예들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톤당 얼마에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검사 일일이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품 하품 이렇게 해서 얼마 가격 매기고 요거 하면은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톤당 얼마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 이야기 좀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아파트 정부는 수백만 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채 관리를 하는데
저기에 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인격을 부여하니까 지금 관리 비용 급증하고 법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본주의 기준은 돈이죠. 300억짜리 한 채가 1억짜리 5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본주의의 기준은 돈입니다. 집에 인격 부여하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실거주로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거의 투자로 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본주의 기준, 자본주의의 기준 돈으로 판단을 다 해야 되겠죠. 1주택이라고 보유세를 DC한다. 불공정하죠. 위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고 또 행정 낭비입니다.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총액 얼마로 딱 한 방에 때려버리면 끝나는데 1주택 얼마 이상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행정 낭비죠. 그리고 1주택 양도세 면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율로 하다 보니까 덩치 큰 놈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 좀 모순되는 상황이죠. 불공평합니다. 알고 보면 1가구 양도세 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구당 2년마다 1억씩 양도세 면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공평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가구 양도세 면제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차명거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1주택 양도세 면제 율로 때려버리니까 차명거래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행정 낭비도 막고 야매 거래도 막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시키고 똘똘한 한 채 쏠림 제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주택에 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요거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1가구당 얼마까지 면제를 양도세 혜택에 대한 금액적 기준을 부여하면 되는데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거는 불합리하다. 차명거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기준이다. 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면 어차피 대한민국 주택은 돈다발이죠. 투자로 주택을 매매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1주식자 혜택 만약에 이런 거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가구 1주식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업체들 주식 소각해가지고 주당 100억짜리 주식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PER, PBR, EPS 이런 경영 성과하고 무관하게 절세 상품으로 초고평가된 가격에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품이 많이 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가구 1주식자 혜택 이런 거 없듯이 1가구 1주택 혜택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